안녕하세요. 오늘 전달해 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바다의 제왕은 누가 뭐래도 항공모함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분쟁만 터지면 백악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가장 가까운 항모가 어디 있나 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자료들은 어쩌면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항공모함이 더 이상 만능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 문서들 전체에 깔려 있죠. 맞아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해답으로 미 해군이 제시한 황금함대라는 거대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형 전투함에 대한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배의 재원을 읊는 게 아니고요. 미 해군이 왜 이런 거대한 도박에 가까운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투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 배가 과연 미래 해상전의 판도를 정말로 바꿀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이면의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군함 건조를 넘어서요. 미국의 산업, 경제, 그리고 세계 전략까지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구상이니까요.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그림인 황금함대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이건 단순히 배 몇 척 더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해양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사업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거의 국가개조 프로젝트처럼 들려요. 그렇죠. 산업 기반 활성화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군사력 증강 이전에 냉전 종식 이후 거의 무너졌던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되살리겠다는 거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아, 조선업 자체를요? 네. 단순히 군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군함을 만드는 기술력, 인력,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공급망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보 문제인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경제 문제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방 내선을 투입해서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려는 일종의 산업 정책이기도 하군요.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의 정점에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급 전투함, 그 첫 번째 함선인 USS 디파이언트죠. 그런데 전투함이라는 이름, 이거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 아닌가요? 요즘은 다 구축함, 순양함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상 박물관으로 사라진 전투함이라는 명칭을 부활시켰다는 건요. 기술적인 분류 이상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입니다. 과거 아이오와급 전투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거대한 함포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대표되는 힘의 상징을 다시 만들겠다는 의도인 거죠. 힘의 상징이라. 네, 우리에게는 이런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는 뭐랄까 심리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름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거군요. 역사상 그 어떤 함선보다 더 많은 화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자료의 표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름으로 보여주는 셈이네요. 그럼 그 압도적인 화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에 나온 스펙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떨어지는데 첫 번째가 타격 범위가 이전 함급의 100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좀 마케팅 문구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100배라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00배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겠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허황된 소리는 아닙니다. 기존의 주력 무기인 토마호크 미사일 사거리가 한 1,500km 내외인데요. 이 전투함에 탑재될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수천 킬로미터 밖의 목표를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30분 안에요? 네. 반응 시간과 사거리, 파괴력을 모두 고려했을 때 기존 무기 체계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100배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 무기가 아니라 거의 전략 무기급으로 도약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능력이라. 확실히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사상 최초의 유도미사일 전투함으로써 핵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좀 충격적입니다. 보통 핵무기는 전략 핵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 같은 은밀한 플랫폼에서 운용하는 게 불문율 아니었나요?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수상함에 핵을 싣는다는 건 기존의 핵전략 패러다임을 흔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전략적 변화입니다. 자료에 언급된 수상발사 순항미사일 핵 탑재 계획은 이 전투함 한 척에 전략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핵 억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거든요. 한 척이요? 네, 기존에는 핵 공격 위협이 감지되면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을 찾느라 전전긍긍해 했다면 이제는 대양 한가운데 떠있는 이 거대한 전투함 자체가 움직이는 핵기지가 되는 셈이죠. 이건 상대에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담한 발상이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공격 능력만큼이나 방어 능력도 중요할 텐데요. 자료를 보면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탑재해서 더 유리한 교환비를 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레이저 무기 같은 건데 정말 영화처럼 날아오는 미사일을 레이저로 쏴서 맞출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정 미사일 한 발을 막기 위해서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한 발씩 쏴야 했죠. 만약 적이 값싼 드론이나 미사일 수백 발을 동시에 쏟아붓는 이른바 물량 공세를 펼치면 방어하는 쪽의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게 바로 불리한 교환비죠. 아, 하지만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다릅니다. 함선의 전력만 충분하다면 한 발 쏘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실탄 대신 전기를 총알처럼 쓰는 거군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전력만 받쳐준다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방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값싼 드론 수백 대가 몰려와도 비용 걱정 없이 전부 격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함대 방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유고 자료에서 말하는 더 유리한 교환비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첨단 무기들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레이저 무기를 쓰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할 텐데 만약 전투 중에 동력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무한 탄창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전투함의 크기가 기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3배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군요. 네, 단순히 무기를 많이 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거대한 선체 안에 원자료급의 강력한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복잡한 냉각 시스템까지 모두 집어넣기 위해서죠. 이 함선은 사실상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발전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다 위에 발전소. 그만큼 동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생존성이 함선의 전투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전투함의 거대한 크기가 다 이유가 있었네요. 결국 이 모든 기술을 종합해보면 미 해군은 단순히 더 강한 펀치를 날리는 군함이 아니라 혼자서 전장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바다 위의 사령부를 만들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함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자료에서 유인 및 무인 플랫폼 모드에 대한 전방 지휘 통제 노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배는 강력한 공격수이자 동시에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쿼터백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배 한 척이 수많은 무인기나 무인 함정들을 이끌고 다니는 엄마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해군 전투 개념 실행의 핵심 요소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였네요. 정확합니다. 미래전은 수많은 드론과 무인 잠수정, 인공위성까지 연결된 초연결 네트워크 전쟁이 될 겁니다. USS 디파이언트는 그 복잡한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각 자산에 최적의 임무를 실시간으로 부여하며 전투 전체를 지휘하는 두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함선은 더 이상 가장 큰 대포를 가진 배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두뇌를 가진 배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런 엄청난 계획에 대해 해군 수뇌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자료에 인용된 존 C. 펠런 해군 장관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두 가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전투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건 전투함을 항공모함과 동급으로 놓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 발언은 이 프로젝트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미 해군의 힘과 국가적 의지를 상징하는 건 항공모함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전투함이라는 새로운 아이콘을 나란히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건 대외적으로는 잠재적 적국들에게 이제 우리에겐 항모 말고도 너희를 위협할 강력한 카드가 하나 더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고요. 대내적으로는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국민과 의회에 설득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데릴 카드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겠죠. 2030년대 이후의 효과적인 억제와 승리를 위해 더 큰 수상 전투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미래의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위협뿐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나타날 새로운 형태의 위협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해양산업 역량을 되살려야 한다는 언급과 연결해보면 이 프로젝트가 군사적 목표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전투함을 만들면서도 기존의 함선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DDG-51 즉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계속 함대의 주력으로 쓰고 호위함인 FFX는 계속 찍어내서 함대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의도적인 하이로 역량 조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걸 하이로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함선을 USS 디파이언트처럼 비싸고 강력한 최첨단 자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예산의 한계도 있고 모든 임무에 그렇게 강력한 함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마치 스포츠팀에 꼴일 때 몸값 비싼 슈퍼스타 선수만으로 팀을 채울 수 없는 것 같군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줄 살림꾼 선수도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죠. 이 전략에서 트럼프급 전투함은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슈퍼스타 쿼터백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죠.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나 호위함들은 경기장 전체를 뛰어다니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믿음직한 라인맨이나 수비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슈퍼스타와 살림꾼들을 어떻게 적절히 조합하느냐에 따라 함대 전체의 효율성과 균형이 결정되는 거죠. 결국 해군은 질이냐 양이냐의 딜레마에서 질과 양 모두를 잡겠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은 셈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결국 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생산성이 관건이겠네요. 자료에서 미국 거의 모든 주에 1000개 이상 공급업체가 참여한다는 점을 유독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프로젝트라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듭니다라고 자랑하는 걸 넘어서요. 전국의 산업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복잡하고 거대한 함선들을 계획대로 예산에 맞춰 신속하게 건조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같죠. 오늘 저희는 전달해 주신 자료를 통해 미 해군의 미래가 걸린 황금함대 계획과 그 중심에 선 트럼프급 전투함의 거대한 청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 범위, 핵무기와 레이저 무기 탑재, 그리고 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두뇌 역할까지 단순한 신형 함선을 넘어 해상전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는 야심이 느껴집니다. 네, 이 자료들은 최첨단 기술이 한 국가의 전략적 목표 그리고 산업 정책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더 강한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해양에서의 힘의 균형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 생태계까지 재편하려는 거대한 구상인 셈이죠. 한 척의 배 안에 군사, 경제, 외교적 수사까지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전투함을 힘을 통한 평화, 투사의 핵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가진 무기의 등장이 과연 어떻게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압도적인 힘이 정말 평화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또 다른 군비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뿐인지 그 힘과 평화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